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Predict and Practice 수학 가형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저는 송티이고요. 자, 이제 17강 경우의 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에는 내가 학고 모의고사 칩니다. 자, 예시부터 보도록 할게요. 4페이지 시간 없다. 빨리 펴라. 지랄하지 말고 빨리. 아니, 방 가서 찍고. 야. 예시 1번부터 볼게요. 자, 구분되는 4개의 공을 구분되는 2개의 주머니에 넣을 경우 어떻게 계산해? 구분되는 4개의 공을 구분되는 2개의 주머니에 넣을 경우 공이 기억 아니면 니은으로 갈 수 있으니까 2파이4 또는 2, 16이죠. 그 다음에 구분되지 않는 4개의 공을 구분되는 2개의 주머니에 넣을 경우 얘한테 뭘 붙여주는 거냐면 이름을 붙여주는 거야. 기역, 니은 하고 붙이면 돼요. 그래서 자, 2개 중에서 중복해서 4개를 뽑는 거니까 EH4라고 쓰긴 할 건데 근데 저는 H를 안 쓰거든요. H를 안 쓰고 어떻게 하냐면 기역 자리, 니은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칸막이를 하나 쳐요. 그러면 이 공을 요렇게 배열하면 기역에 4개의 공을 넣는 거. 요렇게 칸막이랑 공을 배열하면 기역에 3개, 니은에 1개. 모든 경우의 수가 다 나오겠지. 그러면 얘네를 배열하면 되니까 5팩에 공 같은 거 4개, 칸막이 같은 거 1개. 이런 식으로. 뭐 안 써도 되긴 한데 일반화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5가지 이렇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2H4 할 때 2 더하기 4 빼기 1 있다 맞죠? 칸막이가 여러 개면 이렇게 되는 거지.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계산해 버리자고. 뭐 저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자유예요. 칸막이로 계산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H로 계산하셔도 되는데 저는 웬만해서는 칸막이 씁니다. 칸막이도 이해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구분되는 4개의 공을 구분되지 않는 2개의 주머니에 넣을 경우 그러면 공을 이렇게 그룹핑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는 공을 그룹핑하기 위해서 일단 공의 개수를 나눠야 돼. 1개, 3개로 그룹핑을 할 수도 있고 2개, 2개로 그룹핑을 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제 이 1개에 들어갈 애를 뽑는 거지. 4C 1에 3C 3 4가지 경우가 있고 2 더하기 2로 구분하는 경우에는 4C, 2C인데 중요한 거는 내가 여기에 A, B를 뽑았으면 여기에 CD가 들어가는 거잖아. 내가 여기에 CD를 뽑았으면 여기에 A, B 들어간 거잖아. 이 2개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야. 구분되지 않는 2개의 주머니에 넣는다 했으니까. 그러면 이 경우가 항상 생기게 되고 2팩분의 1을 곱해야 돼요. 그러면 3. 그래서 이 2개를 더해서 7이라고 결론을 냅니다. 됐지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쓰고? 4개의 공을 2개로 분할을 하는 4사람을 2그룹으로 분할하는 경우의 수고 집합의 분할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구분되지 않는 4개의 공을 구분되지 않는 2개의 주머니에 넣는 경우는 요거죠. 하나 3개, 2개 2개. 됐지? 이 경우의 수는 뭐라고 쓴다고? P 4,2라고 쓴다고. 4라는 자연수를 2개로 쪼갤 수 있는 경우의 수. 그래서 항상 집합의 분할은 자연수 분할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요거를 계산해 나가는 과정인 거야. 됐지? 항상 이렇게 계산해요. 자, 그러면 끝. 응? 팔이라고? 그럼 내가 잘못한 거야. 잘못된 거 찾아. 아, 빈 주머니가 있을 수 있대. 쏘리. 빈 주머니가 있을 수 있으면 0, 4도 고려해야 되죠. 그러면 4C 0. 그 다음에 4C 4 1. 이것도 고려해야 된다 맞지? 잘 얘기했어요? 답 8. 그러면 요거는 답 3. 됐죠? 구쪽 펴봐. 길찾기를 어떻게 하는지는 뭐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은 기억을 많이 쓰죠? 맞죠? 근데 학력 평가나 이런 데 보면 이제 최단 거리로 가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조건이 붙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좌회전 금지 뭐 이런 조건이 붙을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엿대는 거잖아. 점으로 하면 안 돼요. 그때는 최단 거리가 아니니까. 어? 최단 거리가 아니어도 된다는 조건이 붙을 수 있다고.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 4월 학력 평가인가? 여기 A, 여기 B. 요거랑 요것만 써서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다 구하세요. 요 문제가 나온 적이 있다고. 그래서 아 맞네. 내려가는 거. 그래. 어쨌든 왼쪽으로만 안 가면 돼. 뭐 그러면 최단 거리로 안 가도 되는 거잖아. 요렇게 가도 되는 거고 뭐 이런 거 다 계산하라고. 그러면 기억 같은 경우를 쓸 수가 없고 그때는 뭘 한다고? 니은을 쓰는 거야. 변으로 구하는 거야. 변. 됐지? 넘겨서 15쪽 15쪽 벌써부터 자니? 자, 이항 정리는 A 더하기 B의 N제곱을 전개할 거야. 근데 미친듯이 전개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A 더하기 B의 N제곱은 요렇게 쓸 수 있죠. 요게 N개 있는 걸로. 맞아? 여기에서 항을 하나씩 곱해 나갈 건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이 항에서 A를 뽑고 이 항에서 B를 뽑고 이 항에서 A를 뽑고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라고. 그러면 얘네들은 뭐가 될 거냐면 항 각각 하나가 N개 중에서 R개를 A를 뽑고 그러면 B는 자동적으로 N-R개 뽑히게 된다는 거지. 이 짓을 A를 안 뽑는 경우부터 A를 R번 뽑는 경우에까지 반복하면 이 전체들의 합이 나올 거야. 됐지? 그래서 요걸 외우셔야 돼요. 요걸 보고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됐냐? R이랑 N-R 보고. 이거 어디에서도 나왔지? 이런 꼬라지. 이런 식의 꼬라지는 이항 정리에서 나왔어요. 다음 넘겨서 16쪽. 이항 계수의 성질 막 나와 있는데 이게 문제로 나온 적은 별로 없어. 근데 뭐 하키스틱 법칙도 있고 역하키스틱 법칙도 있으니까 알아는 두시고. 근데 시험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겠습니다. 17쪽. 경우의 수에서 문제 풀이 할 때 핵심이 뭘까요? 핵심. 빠짐없이 안 빠뜨리려고 하다 보니까 뭐도 생기기도 해. 중복이 생기기도 해. 자, 경우의 수를 푸는 가장 대원칙은 빠짐없이 중복 없이야.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빠짐없이 중복 없이 계산할 거냐고. 그게 문제인 거잖아, 우리는. 잘 하면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문제풀이 강의가 아닐 거잖아. 사칙 연산을 잘해야 되는데 언제 어디서 뭘 쓸 거냐고. 더하기는 언제 써? 더하기. 그러니까 합의 법칙 얘기하지 말고 내가 케이스를 분류하는 상황일 때. 맞아? 아까처럼 공 넣을 때 0개 4개로 그룹핑하는 경우랑 1개 3개로 그룹핑하는 경우. 근데 케이스를 분류할 때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이 케이스끼리의 중복은 일어나서는 절대 안 돼. 맞지? 얘네끼리의 중복이 일어났다면 뭐로 처리할까? 아니지, 빼기로 처리하지. 이 새끼야. 씨. 중복이 발생했는데 뭘 하는 과정에서 케이스
케이스를 분류해야 되는 과정에서 중복이 발생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확률 계산으로 가면 A 확률과 B 확률을 더해서 중복되는 확률을 빼내는 작업을 하잖아. 이때 빼기를 쓴다고. 케이스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중복이 생겼을 때. 그 다음에 곱하기는 언제 써? 따로따로. 그게 케이스를 분류하는 거 아니야? 동시에 일어날 때. 그 말이 진짜 무책임한 말이야. 동시에 일어날 때라는 게 뭐 기본적인 예제 이런 게 많이 나오지. 요거잖아. 그러면 A에서 B로 요 길을 타고 가는 상황이랑 요 세 가지랑 네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니까 곱하기를 쓴다고 하는데, 야, 사람이 A에서 B로 가는 거랑 B에서 C로 가는 게 동시에 일어날 수 있냐? 말이 안 되잖아. 그 동시에는 잘못된 말이라고 내가 봤을 때는. 근데 교과서가 동시에라고 써놨으니까 나 어떻게 반박은 못 하겠는데. 근데 아니, 그래서 동일 상황이라고. 동일 상황. 동일 상황. 뭔 말이냐면 내가 기역이라는 길을 가더라도 B에서 C를 가는 방법의 가지수는 네 가지지. 니은이라는 길을 타도 네 가지가 생기지. 디귿이라는 길을 타도 네 가지가 생기지. 그러면 기역과 니은과 디귿을 타는 상황은 동일 상황이라는 거야. 동일 상황. 그래서 곱하기를 쓸 수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고? 동일 상황이라고. 동일 상황. 이해돼? 나누기는 동일 상황인 줄 알았는데 아닐 때. 곱하기를 잘못했을 때. 안 하면 되지. 그렇지. 다 더하기 하면 돼. 그렇게 치면. 자, 더하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시간이지. 그리고 빠져. 더하기를 하다 보면 빠뜨리는 게 생겨. 곱하기는 빠지는 게 잘 없어. 중복이 생겨.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라고. 경우의 수는 걸핏하면 틀리게 만들 수 있는 단원이니까. 이해돼? 그러니까 아까 그 두 개로 그룹핑을 했을 때 4C2에 2C 이렇게 곱했잖아. 얘네가 동일 상황인 줄 알고 곱했는데 뭐가 생겨? AB 뽑으면 CD 여기 뽑히는데 CD 뽑으면 여기 ADB 뽑히는 상황이 동일 상황이 돼버린다. 맞지? 아니, 동일 상황이래. 중복된다. 맞죠? 그러면 200분의 1 하고 나누었던 거지. 그러니까 곱하기는 중복이 겁나 많이 생길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처리해내는 작업이 필요한 거야. 됐냐? 자, 예제 1번 한번 볼게요. 셔츠와 바지를 입힌 후에 입힌 옷의 색을 정하는 컴퓨터 게임이 있어요? 니 이런 거 좋아하나? 슈 뭐 이런 거. 자, 그래서 셔츠랑 바지를 입힌 후에 AB한테 그 다음에 얘네들의 색도 결정해 줘야 된대. 근데 서로 다른 모양의 셔츠와 바지가 각각 3개씩 있고 각 옷의 색은 빨강과 초록 중에 하나를 정하는데, 한 인형에게 입힌 셔츠와 바지는 다른 인형에게 입히지 않고 A 인형의 셔츠와 바지의 색은 다르게 정하고 B 인형의 셔츠와 바지의 색도 다르게 정할 때, 셔츠와 바지를 입히고 색을 정할 때 그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그러면 A부터 셔츠를 정하자. A가 입을 수 있는 셔츠의 경우의 수는 3가지. 맞아? 그러면 B가 입을 수 있는 셔츠의 경우의 수는 2가지. 듣고 있냐? 자, 그래서 왜냐하면 A가 셔츠를 기역 입든 니은 입든 디귿 입든 B는 언제나 2가지밖에 못 입어. A를 먼저 정해줬기 때문에. 그러면 곱하기. 그 다음에 바지도 마찬가지로 3 곱하기 2. 그 다음에 뭐 정해줘야 돼? 색 정해줘야 되지. 그러면 빨강, 초록, 초록, 파랑밖에 없으니까 2. 얘도 빨강, 초록, 초록, 파랑밖에 없으니까 2. 그래서 얘네들을 싹 다 곱하면 되죠. 따라서 답은 144. 예제 2번은 해보세요. 30. 자, 예제 3번.
이거는 그냥 개수 세는 노하우? 경계가 구분된 6개 지역의 인구조사를 5명이 하는데 5명 중에서 1명은 서로 이웃한 2개의 지역을 맞는데 그러면 서로 이웃한 구역이 몇 개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 번호를 매기세요. 1번, 2번, 3번, 4번, 5번. 그 다음에 여기 6번 쓰고 여기 7번 안 쓰는 사람 있어요. 6번, 7번 이거 둘 다 중복된 구역이 인접한 구역이 나왔죠. 8번, 9번, 10번. 그래서 이웃한 2개의 지역은 총 10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 5명 중에서 1명이 이랬잖아. 그러면 말 그대로 5명 중에 1명을 뽑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얘는 10개의 선택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뽑아가야 되는 거지. 이해돼? 그 다음에 나머지 4명은 남은 4개의 지역을 각각 1개씩 담당한대. 그러면 남은 4명이 하나씩 담당하면 4가지 중에 하나, 3가지 중에 하나, 2가지 중에 하나, 1가지 중에 하나. 답은 1200. 그 다음에 예제 4번은 수용도 때문에 갖고 왔는데요. 문제 조건 보시면 첫 문자는 A인데 A끼리는 이웃하면 안 된대. 그러면 자 선택지를 적당히 보시고 선택지의 개수가 몇 개 없지. 맞아요? 이때는 뭐 해보는 거야? 직접 해보는 거야. 첫 문자가 A라 했으니까 A끼리는 이웃하면 안 된다 했으니까 그 다음은 B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6자리 문자 열이라고 했고 그러면 4번만 더 해보면 되겠다. A, B. A 나온 다음에 무조건 B. B 나온 다음에는 A, B 다 나올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자리 했으니까 한 번만 더 하면 되지. 그리고 경우의 수를 세면 8개가 나오죠. 됐죠? 선택지가 작으면 해볼 수도 있다는 생각. 그 다음에 예제 5번 봅시다. 한 개의 본사와 5개의 지사로 이루어졌는데 본사로부터 지사까지의 거리가 표와 같대. 자, A보다 B가 본사로부터 거리가 먼 지사의 지사장이 되도록 5명을 발령해야 된대. 자, 이걸 푸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러면 A보다 B가 먼 데 있어야 되니까 그럼 이제 A보다 B가 멀리 있는 경우의 수를 다 세는 방법이 있어. 다 세봅시다. 아니 나머지는 CDE는 곱하기로 처리할 거니까 그러면 가, 다, 가, 라, 가, 마 있죠. 그 다음에 나, 다, 나, 라, 나, 마 있죠. 다라 있고 그 다음에 다마 있고 라마 있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9개. 그 다음에 CD는 나머지 3개 중에 하나를 발령하면 되는 거니까 6. 그래서 54.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근데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요. 봐봐. 순서가 정해져 있잖아. 순서가. 맞지? 그러면 이 두 사람을 뭐로 취급하면 되냐면 동일 인간으로 취급해버려. A. 그럼 봐봐. AACDE가 있는 거야. AACDE가 있는데 가나다라마한테 배정을 할 거야. 응?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A, C, D, E, A라 있어. 그러면 B의 자리는 어디야? 얘가 B 자리로 바뀌면 되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얘네를 동일 인물로 처리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5팩 나누기 2팩이죠. 근데 여기의 문제점은 뭐야? 가나가 거리가 같지. 그러면 그건 빼는 거야. 요 경우를 빼는 거야. AA에 얘네들 배열되는 거. 3팩을 빼는 거지. 54 나와요.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했어? 오. 6번 답은 5번. 7번 7번 답 몇 번? 5. 자, 물감의 용적이 얼마냐면 물감 한 통으로 영역 A 넓이만큼 딱 칠할 수 있대. 그러면 물감 한 통은 부피가 얼마?
부피라 해야 되나? 파이죠. 물감 한 통이 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고 그러면 ABCD 구역의 넓이를 계산해 두자. A는 파이, B는 3파이, C는 5파이, D는 7파이, E는 9파이. 그러면 한 통, 세 통, 다섯 통, 일곱 통, 아홉 통 쓸 수 있네. 그러면 물감 하나로는 최대 요렇게 칠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다 써버린다 치면. 그러면 이걸 염두에 두고 그러면 일단 바깥쪽부터 칠해 나가는 게 낫겠지. 이 상황에서는. 맞죠? 바깥쪽부터 칠해 나가는 게 낫고 그러면 만약에 얘를 서로 다른 세 가지 색의 물감을 칠해요. 그러면 세 가지 색 뭐 할까? 기역, 니은, 디귿 합시다. 귀찮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기역을 칠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는 9통을 썼지. 그 다음에 D한테는 니은과 디귿이라는 선택지가 있죠. 7통씩 각각. 맞아요? 그 다음에 니은 썼으면 이제 디귿밖에 못 쓰지. 디귿 5통. 얘도 니은 5통. 그 다음에 요 B에 쓸 수 있는 거 기역은 못 쓸 것 같고 니은을 쓸 수 있고 디귿도 쓸 수 인접한 색은 다르게 칠한다 했으니까 그러면 니은의 3통 얘는 디귿의 3통 됐죠?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뭐밖에 없어? 기역도 있고 여기에선 디귿 여기에서는 니은이 아직 남아있지. 그러면 두 가지 경우가 있겠네. 기역으로 한 통을 칠해버리거나 디귿으로 한 통을 칠했거나 얘도 마찬가지로 기역으로 한 통을 칠했거나 니은으로 한 통을 칠했거나 그러면 여기에 기역을 칠했을 때가 4가지 경우자. 그러면 니은 디귿을 칠했어도 똑같은 상황이겠지? 12가지. 8번이 어려운데 8번이 확통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 난이도 중에서는 최상급은 아니고 상급에 속해요. 상급. 문제가 좀 어려운데 왜냐하면 얘는 답이 없어요. 일일이 해봐야 돼. 일일이 해봐야 돼. 자, 근데 요거는 하나 알려줄게요. 세 사람이 있어. A, B, C. 선물을 준비해 왔어. A, B, C. 자기가 자기 선물을 안 받을 경우의 수. 선물 교환을 하는데 자기가 자기 선물을 안 받을 경우의 수. 몇 가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얘만 자기 선물을 받아서도 안 되고 얘만 자기 선물을 받아서도 안 되고 얘만 자기 선물을 받아서도 안 되고 그러면 A, B가 동시에 자기 선물 받아서도 안 되고 이런 거 다 빼야 되잖아. 해봐야 돼요. 결론은 해보는 게 더 빨라. B, C, A 그 다음에 C, A, B 두 가지밖에 없죠. 요걸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파티 문제라고 부르는데 파티 문제. 그러니까 파티 문제의 경우의 수를 좀 알아두는 게 도움이 될 때가 있어. 4명이서 자기 선물을 안 받아갈 경우의 수를 계산해 보면 9가지 나옵니다. 9가지 해보세요. 5명이서 하면 44가지 나옵니다. 그래서 2, 9, 44 하고 외우는데 나는 가끔 가다가 좋을 때가 있어요. 가끔 가다가 진짜 옛날에 많이 나왔어. 근데 옛날에 2009년도 막 수능이 미친 듯이 어려웠던 시절에 많이 나왔어요.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경우의 수는 굉장히 쉬운 편에 속해요. 옛날 문제들 풀어보면. 자, 8번 봅시다. 4종류의 모자가 각각 3개씩 12개가 있는데 12개의 모자를 그림 1과 같이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된 12개의 모자거리에 각각 거는데 모든 가로 방향과 모든 세로 방향에 서로 다른 종류의 모자가 걸려 있어야 된대. 그랬을 때 그림 2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모자를 건 예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12개의 모자를 모자거리에 걸 수 있는 방법의 수를 다 구해봐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진짜 극악무도한 문제지. 모든 가로와 모든 세로에 다른 종류의 모자가 걸려라. 약간 마방진의 느낌도 나고
그러면 이제 봅시다. 그러면 내가 뭐 어디부터 시작하든지는 상관이 없는데 가로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낫겠어? 세로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낫겠어? 가로가 낫겠지? 그러면 내가 일단 여기에다가 A, B, C, D 하고 걸어 놔보자고. 그러면 여기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라고? 자기가 자기 선물 안 받는 그 파티 문제랑 똑같은 느낌인 거잖아. 9가지.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셋째 줄이 문제지. 이 9가지에 대해서 각각을 다 계산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미치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해봐야 됩니다. 해봐야 돼요. 해봐야 된다고. 레알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첫 줄에 내가 A, B, C, D를 걸어놨어. 그러면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는 거야. BA, DC 있고, 그 다음에 BCDA 있고, 그 다음에 BDAC 있고, 맞아? 그 다음에 또 올 수 있는 거 뭐 있을까? 여기에 C가 오면 되나요? 뭐 될 수 있겠네. 맞아요? 그러면 일단 얘네만 보는 거야. B가 앞에 나왔을 때. 그러면 그 다음 줄에는 뭐가 나올 수 있는가? 그러면 이 상황을 기억, 이 상황을 니은, 이 상황을 디귿이라고 해보자고. 그러면 기억의 상황일 때 셋째 줄에 걸 수 있는 걸 생각해 보는 거야. A, B, C, D, B, A, D, C.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일이 해봐야 되는 문제는 어려울 수밖에 없지. 해봐야죠. 자, 그러면 해봅시다. 그럼 셋째 줄에 뭐 올 수 있어요? A, B니까 C 왔다 치면 BA 다음에 CD밖에 못 오는데 D 와야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여기는 AB 와도 되고 BA 와도 될 것 같고, 맞아? 그 다음에 여기는 DC, AB 해도 될 것 같고 BA 해도 될 것 같고. 그러면 요 경우는 네 가지 있죠? 맞죠? 그러면 얘랑 얘가 동일 상황일까? 이걸 고민해 봐야 돼. 동일 상황일까? 이 기억이랑 니은이랑 디귿이 동일 상황이냐고. 아니에요. 이 세 개는 동일 상황이 아니야. 왜냐하면 요거는 B랑 A가 자리를 바꾼 느낌이고 D랑 C가 자리를 바꾼 느낌이잖아. 근데 얘는 C가 여기로 와버렸지. 그러면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요것보다 경우의 수가 얘는 많을까 적을까? 적어져야? 해보면 되지. A, B, C, D, B, C, D, A 하면 여기는 A, B 왔으니까 그 다음에 C 아니면 D가 올 수 있는데 여기에 B하고 C가 와버렸잖아. 그러니까 얘는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밖에 없잖아. 맞죠? 아니지. D 와도 되고 A 와도 되지. 그 다음에 D가 온다고 치면 CD, CD 다 썼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A하고 쓰고 B하고 쓰면 이거밖에 없죠. 맞죠? 그 다음에 CA, BD, DB 둘 다 안 되지. 여기에 D가 걸려 있으니까. 맞아요? 이 경우가 아예 지워져 버리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D, A 와도 될 것 같고 더 이상 못 오죠? 맞죠? D, A, B, C, D 못 오잖아. 그러면 D, A 그 다음에 B, C 이렇게 올 수 있겠네. 그러면 얘는 몇 가지라고? 두 가지라고. 디귿도 마찬가지로 해보시면 두 가지예요. 그러면 앞 글자에 B가 왔을 때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앞 글자에 B가 왔을 때 8가지. 그럼 앞 글자에 C도 올 수 있고 D도 올 수 있잖아. 그러면 얘네들은 동일 상황 맞지? 앞 글자에 B가 C가 오든 D가 오든 동일 상황인 거잖아. 이것까지는.
맞아? 자냐? 빨리 안 일어나? 8가지. 얘도 8가지. 얘도 8가지잖아. 그러면 첫 줄을 결정을 하고 나니까 끝났지. 첫 줄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뭐야? 4팩. 그 다음에 그 다음 줄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4. 답은 576. 이렇게 일일이 계산해야 되는 건 짜증나고 어렵고 복잡해요. 빠뜨릴 수 있는 경우도 많고 중복될 수 있는 경우도 많고. 네, 뭐 하나씩 살펴보면서 하면 중복은 안 일어나겠다, 맞죠? 빠지는 일은 있어도. 예제 9번은 해보세요. 64. 너무 쉬워. 예제 10번은 5개의 사다리꼴에 색을 칠하는 방법이잖아, 맞지? 근데 맨 위의 사다리꼴과 맨 아래의 사다리꼴에는 다른 색을 칠해야 된다며. 3가지 색을 칠할 건데 그러면 뭐 하는 거야? 야 임마 대답 좀. 맨이랑 맨 아래랑 서로 다른 색을 칠한대. 그러면 얘네들부터 일단 골라야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얘 기역하고 골랐으면 니은하고 고를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고. 3가지잖아. 32. 그러면 이제 이거는 해보는 게 나아요. 그 다음부터는 기역하고 칠했지. 그럼 이제 그 다음 층에는 뭐 칠할 수 있어? 니은 디귿 칠할 수 있잖아. 맞아요? 그 다음에는 여기에 만약에 니은하고 칠했으면 얘의 경우의 수는 디귿밖에 기역이랑 디귿 둘 다 칠할 수 있지. 맞아요? 2가지 경우가 있잖아. 근데 얘가 만약에 디귿을 칠했으면 몇 가지밖에 없는 거야? 1가지밖에 없지. 기역밖에 칠할 수 없죠. 그러면 기역을 칠하는 경우가 3가지가 있으니까 5개의 5개였네. 젠장할. 그래, 뭔가 경우의 수가 적더라. 해봐야겠네요. 더 해봐야겠네. 그러면 기역. 그 다음에 여기 니은 칠했다고 치고 수영도 다 그릴까? 6가지 나옵니다. 답은 30. 자, 예제 11번 봅시다. 예제 11번을 많은 학생들이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다 틀려오거든요. 뭐래? 벤다이어그램 그리지 말고. 정사각형인데? 네, 요렇게 칠해봅시다. 잘 때가 되었다. 개소리 하지 말고 빨리 안 일어나. 자, 정사각형이 있는데 원의 내부 또는 정삼각형의 내부에 만들어지는 7개의 영역에 서로 다른 7가지 색을 모두 사용하여 칠하려고 한다. 한 영역에 한 가지 색만을 칠할 때 색칠한 결과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거는 원순열이잖아 지금. 맞지? 그러면 일단 어디부터 칠할래? 칠할 때는 이웃한 영역의 수가 제일 많은 데부터 칠하는 거야. 알겠지? 얘는 세 영역이랑 접해 있으니까 여기부터 칠하는 거야. 7하고. 그 다음에 칠하는 건 뭐예요? 응? 요쪽을 칠할 거긴 한데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냐고. 뭐라고? 6? 여기 5? 여기 4? 돌아가자. 뭐 해야 돼? 6, 5, 4는 좋은데 얘네들은 돌아가는 애라고. 그러면 중복되는 경우가 3가지씩 꼭 생기겠지. 맞아? 그러면 3으로 나눠야지. 맞아요? 그 다음에 또 3, 2, 1 이렇게 칠할 거야. 맞지? 중복 생겨 안 생겨? 야! 생기냐고. 안 생겨?
생겨? 생겨? 돌아가니까? 안 생겨요? 씨발 하나는 같은 원인데 얘는 생기고 씨발 하나는 안 생기고 왜? 봐봐. 여기에 RGB하고 칠했다고 치자. RGB하고 칠했는데 얘네는 중복을 다 뺐으니까 3을 나눠서 그러면 그 다음에 칠할 때는 기역 니은 디귿을 칠할 때는 돌아가도 상관이 없지. 왜냐면 돌아가서 기니디를 돌리면 디귿, 기역, 니은 할 거 아니야. 근데 얘는 R 옆에 붙은 디귿이고 얘는 G 옆에 붙은 기역이고 B 옆에 붙은 니은이자 경우가 다 달라요. 나눌 필요가 없는 거지. 결론은 7팩 나누기 3. 돼? 답은 1680. 그래서 무엇이 중복이고 무엇이 중복이 아닌지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12번. 이거는 6평이라서 갖고 왔는데 4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할 때 문자 A가 2번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러면 2번 이상. 그러면 2번, 3번, 4번을 더할 수도 있고 A가 안 나오거나 한 번 나오거나를 뺄 수도 있죠. 둘 다 같은 답이 나와야겠다. 맞죠? 해보세요. 33? 30인가? 뭐야? 나 답 어떻게 적은 거야? 33이요. 그 다음에 예제 13번은 너무 쉽다. 6개의 과제를 제출할 때 제출 순서를 정하는 경우를 했잖아. 수준 1의 과제를 제출한 이후에만 수준 2를 제출할 수 있다며. 그러면 수준 1과 2의 순서가 정해져 있지.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같은 애로 취급해버리라고. 그러면 6팩에 2팩, 2팩, 2팩 나누면 되죠. 답 90. 저 새끼가 쳐자서 좀 때리고 오겠습니다. 네, 잠시 멱다고 왔어요. 그 다음에 또 잘라고? 자, 예제 14번 볼게요. 이거 되게 막 어렵게 생각하던데 그냥 길찾기예요. 길찾기인데 원 모양으로 만드니까 좀 이상해 보이는 거지. 그 어떤 대통령분께서 강을 직선화해서 이제 만들었듯이 우리도 이제 뭘 해보자고 직선화를 시켜보자고. 어차피 직선화해도 똑같은 거잖아. 맞죠? 맞죠? 강을 직선화하셨던 어떤 분처럼.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직선화하면 뭐 이런 모양이 될 텐데 지금 제가 그림을 못 그려서 그렇지 이렇게 화려한 애들이 아닙니다. 뭐야? 왜 이렇게 이상해? 요게 B 지점인 거고요. 요게 A 지점인 거지. 맞아? 그러면 이제 뒤집어지는 아니고 이렇게 세로로 된 길찾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하세요. 하나 이런 거 있잖아.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그러면 이제 요로 가면 돌아가는 거니까 하나가 깔릴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둘, 셋, 넷. 그 다음에 뭐 둘, 다섯, 아홉, 열셋. 그 다음에 다섯, 열넷. 요건 돌아가는 길이니까 27, 40. 그럼 답 40 나오자. 됐지? 응. 그래서 하천을 직선화하셨던 그분의 정신을 기억해 봅시다. 누군지 다 알죠? 자, 예제 15번 봅시다.
사과, 감, 배, 귤 네 종류의 과일 중에서 8개를 선택할 건데 사과는 1개 이하를 선택하고 감, 배, 귤은 각각 1개 이상을 선택하는 경우래. 그러면 이런 게 이제 뭐인 거야? 중복조합인 거야. 자, 보세요. 사과, 감, 배, 귤. 투표를 하는 거야. 선택을 한다니까. 투표를 하는 거지. 그러면 사과는 1개 이하를 선택하고 감, 배, 귤은 각각 1개 이상을 선택하래. 그러면 1개 이하니까 사과 1개 선택하는 경우나 아니면 사과를 안 선택하는 경우나 이 두 가지밖에 없잖아. 그러면 일단 사과는 뭐 해버리고 치워버리고 이 상황에서 이제 감배귤을 선택할 건데 감배귤은 이 상황에서는 7개를 선택하는 거지. 그러면 7사람한테 공을 주는 거야. 뭐 고를래요? 근데 감배귤은 1개 이상씩은 나와야 된다며. 그러면 감배귤한테 공을 하나씩 줘. 그러면 요것만 배열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6C이니까 15. 그 다음에 밑에 것도 마찬가지. 감배귤인데 하나씩은 선택해야 된다며. 근데 얘네들을 합쳐서 8개 선택할 수 있죠. 사과 선택을 안 했으니까. 그러면 7C2라서 21 더하시면 36 됐지요? 그 다음에 예제 16번. 이거는 풀이를 해야 되나? 수능에 나오니까 이 유형은 좀 풀이를 자세하게 할게요. 어차피 자세하게라고 해도 별로 자세하지 않아 나는. 자, 예제 16번 봅시다. 주머니에서 꺼낸 3개의 공에 적혀있는 세 수 중 어느 두 수도 연속되지 않으려면 3개의 공을 꺼내는 경우에서 세 수가 모두 연속되는 경우를 빼고 두 수만 연속되는 경우를 빼면 돼. 맞지? 당연한 논리자. 그러면 1번과 2번은 이미 계산을 다 했어요. 그럼 이제 3번을 계산하는 건데 연속되는 두 수 중 하나가 1인 경우는 그러면 1부터 n까지가 적혀 있는데 연속되는 두 수 중 하나가 1이야. 그러면 1, 2가 연속된다는 소리잖아. 그러면 3 빼고 나머지 다 고르면 1, 2가 연속되는 거 고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경우의 수는 뭐라고? n에서 3 뺀 거지. 아씨, 저 새끼 무시할게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연속되는 두 수 중 하나가 n이라면 마찬가지로 n, n-1은 연속되니까 n-2 제외하고 나머지 다 뽑으면 연속일 거잖아. 역시나 n-3이죠. 자, 근데 왜 그러면 갑자기 연속되는 수가 1일 때 n일 때를 따졌냐면 만약에 연속되는 수가 1이라면 n이라면 양 끝에 있는 경우라면 뭐가 문제가 생기죠? 얘 왼쪽에 없다는 문제가 생기죠. 근데 봐봐. 연속되는 두 수 중 하나가 2인 경우를 계산해보면 그러면 2, 3이 연속되는 경우일 수도 있고 1, 2가 연속되는 경우일 수도 있으니까 두 가지 경우가 생긴다는 거야. 연속되는 두 수의 경우가. 그래서 자, 연속되는 두 수 중 어느 하나도 1과 n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얘랑 얘를 제외하고 이제 나머지를 보자는 거지.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는 거야. 2, 3이 연속된 경우라면 4를 제외해야 되죠. 맞아? 그러면 지금 제외할 애가 1이랑 4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뽑는 거잖아. 그러면 4개의 수를 제외해야 한다고. 이땐 또. 그러면 n-4개를 뽑는데 이 짓을 몇 번 해야 되냐면 1도 아니고 n도 연속되는 수가 아니랬잖아. 그러면 2가 2, 3으로 연속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이 짓을 몇 번까지 하는 거야? n-2가 n-2랑 n-1로 연속되는 경우까지를 계산해야 되죠. 그러면 2에서 n-2까지 계산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2에서 n-2까지 자연수의 개수는 n-3개죠. 다시 설명하면 2, 3이 연속되는 경우 3, 4, 4, 5, 5, 6, 6, 7에서 어디까지? n-2, n-1. 왜냐하면 n-1 해버리면 n도 연속되는 거니까. 그래서 2에서 n-2까지 자연수 개수 세는 거 알죠? 앞에서
뒤에 거 빼고 더하기 1 하면 자연수개수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나고요. 그 다음에 다는 이제 1, 2, 3 차례대로 계산하시면 나와요. 이게 나고 다는 뭐 식을 좀 예쁘게 정리하는 방법은 있어요. 6분의 n-2, n-3, n-4 하고 정리하시면 되죠. 답은 1번입니다. 네, 그 다음에 17번. 좀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문제라서요. 좀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요렇게 있는데 좌표 평면이 0, 4, 8, 0, 4, 8 요렇게 격자점을 찍어놨어요. 네, 1,1, 3,1, 1,3이 있대. 요런 삼각형이 있대요. 자, 그랬을 때 요 삼각형을 포함해서 나는 뭘 만들 거야? 사각형을 만들 거야. 그러면 요 삼각형을 포함해야 된다면 봐봐. 일단 세 변을 다 포함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요 변을 포함하려면 요 왼쪽과 요 오른쪽이 다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를 포함하기 위해서는 요 점이나 요 점이나 요 점을 선택해야 되는 거지. 맞아? 얘네들을 선택하지 않으면 이 변이 포함될 리가 없는 거잖아. 이해돼요? 빨간색 잘 안 쓰는데. 내가 만약에 요 변을 포함하고 싶다면 어떤 점을 선택해야 되는 거야? 요 점과 요 점과 요 점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해야 되는 거지. 그래야 이걸 포함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색깔이 없어서 초록색이 있으면 좋겠는데. 내가 만약에 요 변을 포함하고 싶다면 어디를 선택해야 되는 거야? 여기나 뭐 요렇게 이어도 상관없을 것 같고 요렇게 이어도 상관없고 요렇게 이어도 상관없으니까 얘네들 중에서 몇 점은 선택해야 두 개는 선택해야 뭐가 만들어지는 것이. 이해돼요? 그러면 일단 자, 요 변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요 세 점 중에 두 점은 선택해야 되는 거죠. 맞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원점은 반드시 포함해야 되네. 셋 다 포함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빨간 점은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빨간 점의 입장에서는 두 개. 그 다음에 파란 점의 입장에서도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까만 점의 입장에서는 뭐냐는 건데, 까만 점의 입장에서는 일단 얘랑 얘 중에 세 점을 선택을 한 거잖아. 예를 들어서 뭐 요렇게 원점은 항상 포함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렇게 선택한 상황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요 상황에서는 삼각형을 포함할 수 있죠. 맞아요? 네. 맞냐고. 야! 자네요. 개새끼. 그 다음에 요 네 개의 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사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2 곱하기 2 곱하기 4인데 중복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중복이 있는 게 아니라 쏘리 사각형이 아닌 게 있어. 스파이 하나가 있어. 누구게? 요렇게 했을 때 만약에 요 점과 요 점을 선택한 상황에서 내가 요 점 선택해버리면 삼각형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이 세 점이 일직선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 요거 하나 빼야죠. 답은 15. 다행히도 16이 없죠. 그 다음에 예제 18번은 해보세요. 3번 쉬우니까. 와, 드디어 19번이다. 올해 수능이었죠. 이거 틀리면 바로 4등급.
이거 틀리면 4등급이야. 4등급. 내 강의 들어가면서까지 4등급을 받고 싶진 않죠. 그러니까 함수의 개수가 언젠가는 나올 것 같았는데, 이게 이렇게 작문 형태로 나올 것 같았는데 이 이슈가 올해 나와버렸어요. 예, 작년에 나와버렸어. 좀 아쉬워요. 봅시다. 자, 합성함수의 치역의 원소 개수를 구하는 건데, 치역의 원소 개수가 5개가 되도록 하래요. 그럼 이제 이 논리를 이해해 봅시다. 자, x에서 x로 가는 거잖아.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그러면 요렇게 가는 게 f고, 요 치역이 다시 f를 타고 가면 f 도트 f일 건데, 만약에 얘네가 1대1 대응이었다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당연히 f 도트 f도 1대1 대응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얘네가 f가 치역으로 6개의 원소를 가지면 f 도트 f도 6개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만약에 얘네의 원소의 개수가 4개였다면 f가 원소를 4개를 가져. 요런 식으로. 그러면 f 도트 f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이 1로 갔고, 2는 1로 갔고, 3은 뭐 2로 갔고, 그 다음에 뭐 4는 4는 3으로 갔고, 그러면 끝이잖아요. 그러면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4개 이상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없죠. 결론은 뭐냐면 f 도트 f가 5개의 원소를 갖고 싶으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f도 5개의 원소를 가져야 된다는 거야. f도 5개의 원소를 가져야지만 f 도트 f도 5개의 원소를 가질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얘가 5개의 원소를 가진다고 해서 시작하는 거야. 그게 이제 1번이에요. 1번. 자, NA가 5개인 X의 부분집합 A를 선택하는 개수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원소 5개를 뽑아보라는 거야. 치역이 될 수 있는 아이를 뽑아보라는 거죠. 그러면 6개 중에서 5개를 뽑으면 되는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가는 6. 요까지는 쉽게 찾았을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요렇게 선택을 했어. 요렇게 선택을 한 상황에서 X의 원소 중 A에 속하지 않는 원소를 K라 하자. 그러면 6이 K가 되는 거야. 내 상황에서는. 그러면 NA가 5개이므로 집합 A에서 FK를 선택하는 경우를. 자, 그러면 만약에 어떤 원소 중에 하나가 만약에 6을 간다고 쳐보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면 5개의 원소는 선택을 받아야 되잖아. 요렇게, 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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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그럼 이제 만약에 얘가 얘한테로 갈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되느냐 이거잖아요. 이해돼? 그래서 집합 A에서, 집합 A가 얘잖아. 여기에서 요 6을 선택할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나오냐면 5가지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자, 1에서 선택한 A1, A2, A3, A4, A5랑 2에서 선택한 FK에 대해서, FK는 뭐 F의 치역에 속해 있고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F의 치역과 F 도트 F의 치역이 같아야 돼. 원소의 개수가 같으려면 당연히 같은 F를 타고 왔으면 그것도 같아야겠지. A랑 B 집합이 같아야겠지. 그러면 A는 FA1, FA2, FA3, FA4, FA5라고 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어렵게 썼어요. 너무 어렵게 썼어. 그럼 보자. 그럼 이제 1, 2, 3, 4, 5야. 그럼 이 상황에서 F 도트 F도 1, 2, 3, 4, 5를 선택받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1, 2, 3, 4, 5에서 1, 2, 3, 4, 5를 선택받을 경우라면 1대1 대응의 경우의 수죠. 그러면 5, 4, 3, 2, 1하고 다 곱해버리는 120이 되는 거지. 답은 그래서 1번.
이 문제는 그래서 나 때문에 많이 틀렸거든요. 나 때문에. 근데 답이 띄엄띄엄 있어서 뭐 끝까지 찾으려면 찾을 수 있었는데 이 나를 좀 잘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제 20번. 세수의 곱이 100 이하가 되도록 하랬잖아요. 그러면 100 이상인 거 빼면 되죠. 자, 답은 3번이고요. 21번은 다른 종류의 사탕이고 같은 종류의 구슬이잖아. 근데 같은 종류의 주머니에 넣는데요. 그러면 사탕은 번호가 있는데 주머니에 번호가 없으니까 집합에 분할하셔야 되고요. 근데 사탕이 한 개씩 들어가래. 그러면 3실, 2실, 1실에 300분의 1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같은 종류의 구슬을 같은 종류의 주머니에 넣는다? 자연수 분할이죠. 근데 한 개 이상씩 들어가니까 자연수 분할 맞겠고.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답이 5번 나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맞죠? 그 다음에 예제 22번이요. 자, 2018년도 9월 20번인데 20번에 이게 나와서 조금 독특하긴 했는데 근데 어렵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많이 어렵진 않았다는 거고 조금 어려웠어. 요 문제까지만 하고 끊을게요. 그냥 요 문제까지만 하고 끊을게. 자, 세 상자 ABC 중 두 개의 상자를 선택을 해서 각 상자에 공을 하나씩 넣을 건데요. 서로 다른 개수의 공이 세 상자에 다 들어가야 된대.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세 상자에 서로 다른 개수의 공이 들어가는 경우는 세 상자에 공이 들어가는 모든 경우에서 세 상자에 모두 같은 개수의 공이 들어가는 경우랑 세 상자 중 두 상자에만 같은 개수의 공이 들어가는 경우를 제외하면 된다. 이거는 우리가 또 4월 달에서 뭔가 본 느낌이죠. 자, 1의 경우 볼게요. n명의 사람이 각각 세 상자 중 공을 넣을 두 상자를 선택을 하는데 각자 공을 넣지 않을 한 상자를 선택하면 세 상자에서 중복을 선택해서 중복을 허락해서 n개의 상자를 선택하는 경우랑 같잖아요. 그러니까 n명의 사람이 그러면 뭐 기영, 니은, 디귿, 리을 뭐 쭉쭉쭉 있을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이 나는 A에는 공을 안 넣을래요 하면 B씨에다 공 넣는 거랑 똑같지 않느냐 그 말이야. 그러면 가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세 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n개를 뽑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이번의 경우에는 각 상자에 다 공의 개수가 똑같이 들어간다면 한 가지 경우밖에 없겠지. 그 다음에 이제 두 상자에만 같은 개수의 공이 들어가는 경우가 중요한데 A, B에 같은 개수의 공이 들어가면 상자 C에는 최대 n개의 공을 넣을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예를 들어서 C를 선택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A와 B에는 같은 상자에 같은 개수의 공이 들어가 있지. 뭐 모든 사람이 A, C 아니면 B, C를 선택했다 치면 n명의 사람들이 다 C를 선택했으니까 그러면 A는 2분의 n명의 사람이 선택한 거고 B는 2분의 n명의 사람이 선택을 했다면 이거는 같은 개수의 공이 들어갈 거고 C에는 n개의 공이 들어가겠지. n명의 선택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최대 n개의 공이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 두 상자 A, B는 C는 n명보다 작게 선택을 받을 것이고 A, B는 2분의 n명보다는 더 많이 선택을 받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2분의 n부터 모든 사람이 다 A, B를 선택하면 n0인 거잖아. 그러면 n명의 선택을 받을 때까지 2분의 n 플러스 1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죠. 그래서 나에는 2분의 n 플러스 1 경우의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번인데 세 상자에 서로 다른 개수의 공이 들어가는 경우의 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3HN에서 2번의 경우 1 빼고 그 다음에 세 상자 중 두 상자에만 같은 개수의 공이 들어가는 경우의 수를 3C 곱하기 2분의 n 플러스 1에서 1 뺀 걸로 계산했잖아.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 게 답번이겠죠. 그러면 2분의 3n이 되겠네요.
그래서 가나다 구했고 답은 1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1시간 끊고요. 예제 23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